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때에는 몇 가지 그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가치 추정법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기업의 활동이나 기업의 제품 서비스가 수혜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치를 추정해보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SK텔레콤의 T맵이라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T맵 앱 안에는 안전운전 습관 도움이라고 하는 보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이 앱을 안전운전 습관 도움이라는 기능을 켜놓고 시작을 하면 운전자가 과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출발 또는 급정거할 때에 그 내용을 다 로그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좋으면 기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운전을 과속을 많이 한다거나 급정거를 많이 한다거나 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의 변동사항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이 정보를 넘기게 되고 그 보험회사는 이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보험 요율을 달리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운전을 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T맵의 안전운전 습관 도움이라는 앱을 사용했을 때에 실제로 운전 습관이 좋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측정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5만 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원래는 낮은 점수에 있다가 이 앱을 사용하고 나서 실제로 운전 습관이 일정 점수 이상 좋아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이 기준 점수를 보다 높은 점수, 즉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율이 그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사람들의 사고율보다 실제로 한 1.3% 정도 사고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율을 줄어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줄어들게 하는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인적 피해 비용, 물적 피해 비용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고 한 건당 약 970여만 원의 인적인 피해 비용,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좋아진, 이 앱을 통해서 점수가 좋아진 사람들의 인원수, 그리고 거기에서의 사고율의 감소량, 그 다음에 사고 한 건당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곱해서 실제로 교통사고, 이 앱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 금액을 보시는 것처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가치를 실제 사회적인 그 피해, 그러니까 예상되는 피해 비용을 줄인 비용으로 직접 가치를 추정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회 목표 집단이 얻게 된 비용을 재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직접 다 조사해서 재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어떤 근로자가, 어떤 노동 취약계층이 소셜벤처가 이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소득이 증대된 성과를 본다고 하면 보통 이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고령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이분을 고용해서 주는 임금과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원래 보통 그냥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던 분이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에 취업함으로써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만큼의 소득이 증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평균 임금과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가 제공하는 임금과의 차이만큼을 바로 비교해서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일반적인 가격을 바로 평균 값을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그 공급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사실 문화활동을 즐길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의 어떤 문화공간, 우리가 쉽게 가는 극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중문화를 누리는 그런 기회들이 노인분들이 가기에는 뭐 돈도 부담이 되고 또 문화적인 분위기들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 특히 노인분들이 최신 영화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스토리도 너무 복잡하고 뭐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막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영화를 다시 상영해주고 노인분들이 와서 편하게 예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노인 전용 극장을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극장이 제공하는 이 영상물의 가치, 이 노인분들이 이 극장에서 누리는 사회적 가치는 얼마로 추정할 수 있을까? 일반 극장에서는 약 7,000원 정도의 티켓을 통해서 신작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극장의 티켓가의 배분 방식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3% 정도의 영화 발전 기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를 극장과 배급사 및 제작사가 5대5로 나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7,000원짜리 티켓, 관람객 한 명을 유치하게 되면 약 3,000원 정도의 극장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신작 영화가 아니라 구작 영화일 경우 배급사는 이미 그 영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구작 영화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의 상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게 약 한 티켓 한 장당 약 700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노인 전용 극장이 구작 영화를 활용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극장들, 다른 단관 극장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극장이 원래 받았던 관객 한 사람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배급사는 원래 구작을 팔았을 때에 본인들이 남겨야 될 이익을 확보받을 수 있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사한 공급자들이 공급할 의사가 발생할 가격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 수익 3,000원을 보장해주고 배급사 수익 700원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영화 발전 기금과 부가가치세, 원래 법적으로 내야 될 비용을 반영을 해서 역으로 티켓가를 추정해 보면 약 4,300원 정도의 티켓가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 이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 4,300원보다 더 저렴한 약 2,000원 정도의 티켓을 받고 그 티켓 가격을 받고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차액인 약 2,300원만큼의 사회적 가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다른 공급 주체의 공급의사 가격을 추정해보는 방법을 공급의사 가격 추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해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만한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한 그 제품과 서비스 대신 사용했던 기존의 제품의 가격과 함께 품질을 비교해보는 방식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품은 우리나라의 소셜벤처인 루미르라고 하는 조명업체의 그 램프입니다. 이 기업은 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이 열대우림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특히 우기가 길어서 태양광 패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그 자가 발전도 하기 어려운 지역에 조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기존에 이러한 그 조명 시설이 없을 때 그냥 양초라던가 아니면 등유 램프를 사용했던 지역에다가 좀 더 양초나 등유 램프보다 밝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그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의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좀 사람의 삶에도 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램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매우 저렴한 램프를 제공하는 것을 이 기업의 미션으로 삼고
그 우기 지역에서, 밀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램프는 그 램프 아래쪽에다가 기존에 썼던 등유 기름 또는 기존에 썼던 양초를 넣으면 그 위에 두 가지 다른 금속을 접지시켜 놓고 그 밑에 양초나 등유 램프 같은 그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걸 재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재백 효과를 이용해서 실제로 LED 램프, 그냥 양초나 등불을 바로 켰을 때에 비해서 약 2배에서 10배 정도 밝기에 안정적인 빛을 내는 램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제공한 성과를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유 램프와 비교해 보면 이 루미르 램프는 약 밝기는 1.5배 정도 더 밝고요. 하지만 연료비는 그 1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등유 램프는 120원, 그리고 이 루미르 램프는 약 35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램프의 심지를 좀 독특하게 개발을 해서 비싼 등유를 쓰지 않고 집에서 쓰다 남은 폐식용유를 사용해서도 동일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도 줄어들고 실제로 빛의 밝기는 더 밝고, 그래서 이 연간 사용하는 연료 비용과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그리고 밝기의 품질이 되겠죠. 이 조명의 밝기 등을 고려해서 비교해 보니까 기존의 등유 램프를 썼을 때는 1년에 약 23,000원 정도의 조명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이 루미르 K를 이용하면 12,300원이면 충분히 기존에 얻었던 빛과 동일한 양의 저렴한 비용으로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인 비용 11,000원을 사회적 가치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램프는 등유에 비해서 폐식용유를 용기에 넣어서 사용함으로써 일산화탄소, 블랙카본의 발생량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로 인한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 환경 비용에 따라서 비교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리브리라고 하는 그 댓글과 관련된 그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되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댓글을 못 쓰게 한다거나, 실명을 사용해야만 댓글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댓글을 작성하는 기능을 없애는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이 시지온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좀 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SNS 계정,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던가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렇게 자기의 계정이 노출이 되는 식으로 댓글을 달게 하면 그게 자기의 관계망에 자기가 댓글을 쓴 내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잘 쓰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행동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사에 댓글을 쓸 때 별도의 그 계정을 가지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SNS 계정을 활용해서 댓글을 쓰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 실명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으로 검증을 해서 회원에 가입해서 댓글을 남길 때 비해서 자기의 사회적 관계망 SNS 계정을 가지고 댓글을 쓰게 만들었을 때 악성 댓글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본인을 확인해서 그 실명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SNS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하고 댓글을 만드는 댓글을 작성하는 그러한 비용들을 악성 댓글의 양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저렇게 약 2억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폐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시장의 가치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가치 또는 기존의 목표 대상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 솔루션과의
가격의 비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화폐화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취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는 뭐 사회적으로 되게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이미 확인된 평균값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측정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대상, 측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 이 세 주체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화폐 가치로 측정할 것인지, 어떠한 산식으로 화폐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추정해 볼 것인지 합의하는 과정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가 하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측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 또 핵심적인 미션, 비즈니스에 기반한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로 설명되다 보니 가급적 신뢰할 만한 어떤 근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기반해서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히 외부에 우리 기업이 이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뿐 아니라 기업 안에서 우리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또 더 좋은 개선점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 사회적 기업의 활동, 소셜벤처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라고 당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만드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성과 측정 방법론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